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마케팅 핵심 노하우 2차수 시간인데요.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사례 및 나만의 온라인 매장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만한 어떤 그런 매장들 또는 성공한 케이스들을 좀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거에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하며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수에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홍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 온라인 마케팅 사례를 통해서 다른 곳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고객을 영업선으로 만들어라 라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고객들은 온라인을 하신다라는 거죠. SNS라든지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나 상품이 여기서 노출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들의 인증샷 문화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객이 SNS 언급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매장은 고객이 SNS에 올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두 가지일 수 있죠. 첫 번째, 찍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찍을 만한 요소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시고 저한테 문자로 그 캡처 화면을 보내드리면 100만 원씩 드릴게요 하면 안 찍으실 분이 있을까요? 즉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찍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있는 빈 벽에다가 이렇게 포토존을 만든 거예요. 저기서 사진 찍으면 소프트킨 이태원점이 홍보가 되는 그런 구조의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포토존이죠. 우리가 산에 가봐도 그 산에도 포토존은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매장에서 혹시나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조금 찍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고, 소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 주셔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에 스파이더맨이 달려 있어요. 사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숍에 커피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사진을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자꾸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매장에, 저희 매장인데 거울에다 이렇게 조명을 넣었어요. 뭐 매장에 거울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작은 소품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많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온 사인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장 같은 곳에서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런 네온 사인 같은 것들, 사람들이 찍을 만한 요소 제공하는 거, 재밌는 말들이라든지 감동 있는 글귀라든지 우리 브랜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런 네온 사인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곳은 자판기 카페라는 곳인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렇게 문이 열려요, 저 공간이. 그래서 입구라는 거죠.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그래서 줄 서서 뭐 기다리는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송출이 되는 거죠. SNS에서 유명해지니까 TV에도 나오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SNS가 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줄 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SNS에서
이런 선행들이 이슈가 되면서 TV에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전파가 되면서 또 반대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온라인상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대박 매장이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의 형태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순기능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매장들이 이제 메뉴라든지 어떤 아이템들을 자꾸 시각화시키시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피자인데 저렇게 불을 붙여주는 거죠. 화산 피자라고 해서 불을 붙여주는 모습이라든지 갈비인데 저렇게 고인돌 모양의 갈비를 판매를 한다든지 사실상 잘라주는 게 먹기가 가장 편할 텐데 이렇게 행동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아이템을 시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접시에 닮은 때도 또는 접시도 조금 더 이쁜 거, 사진 찍을 만한 요소 또 올렸을 때 이것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또 모니터링 등등의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시면 훨씬 더 온라인상에서 홍보 효과가 커지실 수 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SNS를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고객을 활용하는 SNS 마케팅은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들이 좀 다양하실 거라서 뭐 맞는 거에 여러분이 맞추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홍보를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나만의 온라인에 이제 매장을 가져보자라는 건데요. 그럼 블로그를 가질 건지, 스마트 스토어를 가질 건지, 뭐 인스타그램으로 판매를 할 건지, 홍보를 할 건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채널마다 특징에 대한 마케팅 소스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은 한 단어로 제가 뽑아드리면 상위 노출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네이버라는 채널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네이버에서도 아까 말한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판매 채널은 후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케팅 채널에서는 블로그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위 노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블로그에서 중요한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세 달 정도 운영을 하셔야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닥 구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꾸준히 써주셔야 어느 시점부터 노출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세 달의 바닥 구간을 거쳐 어느 시점이 되면 상위 노출이 되신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꾸준히 쓰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좀 써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게 더 중요한 채널이에요. 블로그는. 유튜브는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청 재생 시간 때문에 계속 봐야 되니까 콘텐츠 기획이나 내용이 좋아야 사람들이 보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보다도 주관적인 개념의 내용보다도 얼마나 포스팅을 꾸준히 썼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SNS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블로그 마케팅의 한 단어의 핵심 포인트가 상위 노출이라는 단어를 좀 뽑아드렸고 SNS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뽑은 게 팔로워예요. 가끔 이렇게 여쭤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진정성, 소통, 신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팔로워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연예인이 여러분들이랑 자주 소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부분들보다는 팔로워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논란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마케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SNS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로워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중요해요. 팔로워가 많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거리가 많아야 되겠죠. 팔로워가 많기 위해서 결국 볼거리가 많으셔야 돼요. 자, 볼거리라는 건 대부분 컨텐츠라고 이야기하는데 컨텐츠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카드뉴스 영역과 동영상 영역이에요. 카드뉴스, 동영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나 꼭 그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올려주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꾸준히 올리면서 블로그에서 기회를 보시는 방법도 있고 SNS에서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플루언서나
셀럽이라는 엄청 많은 펜을 가지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펜을 가져간다 그러면 매출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도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들어갔을 때 지금 바로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나오는 글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걸까요? 자, 여쭤볼게요. 제 글이 여러분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팔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팔로우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글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이거네요. 팔로우 하는 사람 중에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팔로우 하는 사람 중에 보일 것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팔로우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글이 제일 먼저 보일까요? 네, 이렇게 여쭤보면 이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간순으로 나올 것이다. 최신순이다 라고 하시는데 최신순 아니에요. 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시간순으로 나오지 않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으로 나올까요? 네, 관계도를 계산해요. 관계도를 계산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뜻이냐면 평상시에 내가 좋아요나 댓글이나 공감을 많이 누르는 사람들이 먼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이나 이렇게 먼저 친구를 많이 지낸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한테 가장 먼저 보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시사점은 이런 거예요. 그냥 SNS를 하는 것이 아니라 SNS 마케팅 관점에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잘 보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인지하는 거 되게 필요하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계정 확인해 보셔서 정말 시간순으로 나오지 않네 라는 거 경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SNS 마케팅이 단점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마우스를 하나 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마우스를 하나 팔아볼 건데요. 여기 계시는 분이 10명이라고 가정하고 10명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팔아볼게요. 제가 마우스를 10만 원에 팔 거예요. 자, 제가 마우스를 여러분에게 팔겠습니다. 사실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러면 여기 계신 분이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 글의 도달률은 몇 프로일까요? 도달률은 100%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셨잖아요. 제 말이 여러분께 도달률 100%. 자, 그럼 실제 구매 전환율은요? 아무도 안 사셨다고 가정하면 10만 원이니까 안 사실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그죠? 그러면 구매 전환율은 0%겠죠. 이게 SNS 마케팅의 단점이에요. 도달률은 높지만 실제 구매 전환율까지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대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오진 않지만 목적성 있는 고객을 만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채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 스토리부터 가져왔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는 5번 카카오 스토리 인기도 하락. 무슨 말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만큼 카카오 스토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 스토리를 마케팅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곳에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상권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는 지금 인기도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스토리의 장점 몇 가지,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부 타겟님들이 많으세요. 그나마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부님들이 많으시다. 주부 타겟 대상에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든 SNS에는 비즈니스 계정이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 계정 이름은 스토리 채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 계정 이름은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라고 뜨는 것인데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 기억 안 나시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인기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SNS라고 부르는 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블로그는 좀 다른 채널이지만 그래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다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두세 달 꾸준히 포스팅 하셔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포스팅이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일상이라도 쓰셔야겠죠. 저 쓸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영상 들으시는 것도 컨텐츠에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세 달 꾸준히 포스팅을 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중요한데 제목이 검색되는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은. 무조건 제목이 검색되시는 거예요. 가끔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용이나 해시태그가 검색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목이 검색되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블로그 하실 때 두세 달 꾸준히 해야 된다. 네, 제목이 검색된다. 자, 페이스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SNS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두 가지 정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페이스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대비해서. 인스타그램은 젊은 층들이 많은데 페이스북은 연령층이 다양하다.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컨텐츠를 연령층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만날 때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회사 대표가 SNS를 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을 할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연령층이 다양한 채널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확장성이 좋아요. 무슨 뜻이냐? 잘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확장성이 좋다? 퍼져나간다라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이랑 비교해야겠죠. 인스타그램에 비교해서 페이스북이 확장성이 좋다라는 건데요. 페이스북에선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안 되는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이스북에선 되시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안 되는 기능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네, 인스타그램은 공유 기능이 없어요. 공유. 퍼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유를 하실 수는 있는데 별도의 어플을 쓰셔야 되죠. 리그램, 리포스트 같은 어플들을 쓰셔야 자체 내에는 공유 기능이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링크가 안 걸려요. 글 속에서 본 다음에 우리 쇼핑몰로 바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인스타그램은 그게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은 다 가능해요. 링크도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국민청원 운동 막 이런 어떤 공유가 되는 컨텐츠들은 인스타그램보다는 페이스북에서 더 활발하게 퍼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비즈니스 계정이 있겠죠? 모든 SNS에 비즈니스 계정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 계정 이름 좀 전에 배웠던 스토리 채널.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계정 이름은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페이지 운영하시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유는 도달률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글을 썼을 때 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도달된 확률. 자, 1000명이다라고 가정하면 거의 5% 이내예요. 1000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글을 쓰시면 50명 정도 본다라는 거죠. 즉 열심히 1000명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모아놨는데 글을 쓰면 생각보다 적게 본다라는 게 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는 도달률이 상당히 낮은 채널이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퍼스널 브랜딩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확장성도 좋고요. 연령층도 다양해서 그런데요. 자, 퍼스널 브랜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브랜드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를 잘했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제 책을 사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제 책을 사서 보시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강의 잘하네? 저 사람 책도 한번 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브랜드에 영향을 끼치는 것. 퍼스널 브랜딩이다 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상황에 맞게 페이스북 운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타겟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40대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30대 중반 후반부터 이제 그 아래로
근데 연령층이 계속 확장 중인 상태다라는 거 하나 이해하시면 좋겠고, 시각적 업종이 강세. 시각적 업종, 사진으로 표현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외식업, 패션, 뷰티. 뷰티에서도 시각적인 거 헤어, 색조, 네일, 메이크업. 뭐 그 다음에 애견, 자동차, 여행, 운동 이런 컨텐츠들이 시각적 업종이고 사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고객과의 설득이 빠르다라는 것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조금 아쉽게도 홍보하시기엔 좀 어려운 채널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어렵냐면 링크가 안 걸리고 공유가 안 되고 그리고 사진 개수 제약, 동영상 길이 제약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홍보하시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키워드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SNS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시는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회원가입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 광고, 네이버 아이디랑 별개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 가입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신규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파란색 버튼 밑에 광고 시스템 버튼 밑에 키워드 도구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자, 누르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키워드 도구라는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세요. 이 화면이 나오신 상태에서 나이키랑 아디다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를 누르시고 내가 검색할 단어를 누르시면 돼요. 나이키, 아디다스 제가 누르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나이키, 아디다스를 누르고 조회하기 한 버튼을 누른 상태예요. 보시면은 월간 검색수라는 애가 나와요. 월간 검색수. 무슨 뜻이냐? 한 달 동안 네이버에서 이 단어를 쳤던 사람들의 횟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한 달 동안 이 단어를 네이버에서 쳤던 사람들의 횟수. PC 23만 8천 건 정도 있고요. 모바일은 76만 5천 건 정도의 건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더 조회수가 높나요? 나이키가 더 많으신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어느 브랜드가 인기가 더 많겠구나라는 걸 일단 인지하실 수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보시면 모바일이라는 조회수가 PC를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특정 키워드에선 PC가 높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나 이런 자세한 걸 하셔야 될 때는 PC 조회수가 높은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모바일 조회수가 많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나이키라는 단어를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의 조회수를 보았잖아요. 나이키가 인기가 더 많구나를 본 다음에 나이키란 단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세요.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1년간 검색 추이예요. 이 나이키란 단어를 검색한 사람들의 1년 동안 패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수기, 비성수기, 찾는 시기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또 인기도의 상승, 인기도의 하락 이런 것들도 얼추적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밑에 그래프는 이런 거예요. 남성이 검색을 많이 했는지 여성이 검색을 많이 했는지 보시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은 PC, 녹색은 모바일이에요. 보시면 남성분들은 나이키를 PC에서 검색을 많이 하셨고 여성분들은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하셨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른 뭐 컨텐츠나 타겟팅을 조금 다르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 옆으로 보시면 연령층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불러드리면 30대가 가장 높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즉 나이키의 메인 타겟은 30대 남성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정하고 포스팅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선크림하고 선크림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건 그냥 설명으로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크림 쓰세요? 선크림 쓰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 거의 7대3 정도로 쌍시옷을 쓰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7대3 정도로. 자, 그러면 실제 검색해 보잖아요. 쌍시옷보다는 시옷이 훨씬 많은 거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선크림이라는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크림을 검색해 보니까 1년치 조회수가 나온 화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1년 중에 딱 한 달만 선크림을 팔아야 한다고 한다면 언제 파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보니까 5월 달이 가장 좋겠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달에 가장 많이 공급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또 여기서 오프라인 전략도 정하실 수가 있어요. 5월 달에 1+1으로 팔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컨텐츠 발행 시기 누가 볼 것인가 라는 것들도 좀 생각하시고 컨텐츠를 올리시게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컨텐츠가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통해서 상권 분석도 가능하세요. 홍대 맛집, 뭐 강남 맛집, 건대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가장 조회수가 많은 곳이 가장 상권이 활발한 곳이겠죠. 그런 식으로 상권 분석도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브랜드라고 했을 때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경쟁사 분석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제목이 검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넣거나 블로그에서는 제목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청바지를 판다라고 가정하면 청바지라는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는 조회수를 통해서 더 작은 조회수의 글을 쓰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 잡으시지 마시고. 왜?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 그 키워드에 쓰실 거니까 우리는 작은 키워드부터 시작하시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바지란 키워드에서 이제 더 낮은 카테고리의 키워드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리바이스요, 뭐 부츠컷이요, 뭐 스키니진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더 내려가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30대 남자 스키니진 추천 이런 키워드들 30대로 쪼갰고 스키니진으로 쪼갰고 남성으로 쪼갰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수록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게 이제 컨텐츠에서 타겟팅, 컨텐츠 운영 시기, 뭐 이런 전략들도 이 안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 고객과 상담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고객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채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 모델 스토리 채널,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 페이지,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요. 얘 장점 4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질문이 생기시면 여기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얼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장점 4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쑤 검색하시면 제 계정이 나오실 거예요. 뭐 50만 팔로워 정진수 강사, 뭐 SNS 국가대표 이렇게 뜨실 건데요.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 메시지가 가요. 즉 이건 비즈니스 계정이다라는 건데요. 이 장점 4가지. 첫 번째, 여러분 원래 저랑 카톡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전화번호 저장. 저랑 카톡을 하시려면 전화번호 저장하시고, 두 번째, 영문 아이디 추가하셔야 돼요. 이 2가지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추가하셨죠? 한글명 검색하셔서 얼쑤 검색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현수막, 전단지, 배너 어디든 넣으시면 카카오톡에서 뭐뭐뭐 검색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글명 검색 가능하다. 여러 개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명 검색 가능. 제가 얼쑤로 했지만 블로그 닉네임 때문에 제 강사 이름으로도 할 수 있겠죠. 뭐 정진수 강사 검색해보세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체 메시지 발송 가능해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보내게 되면 약 한 5,000명에게 안녕하세요가 쭉 가게 돼요. 개인톡으로요. 그럼 여기서 프로모션, 이벤트, 공지사항 같은 거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이거 모으셔도 좋아요. 오프라인 매장에 오신 분들에게 카카오톡에서 이거 추가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양말 하나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연가 주시면 사람들이 추가가 될 거고, 내가 신제품 나왔을 때나
또는 홍보할 게 있을 때 단체 메시지로 보내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얘가 URL 제공을 해요. www라는 주소가 있어서 이 주소를 인스타그램에 넣으셔도 되고 블로그에 넣으셔도 되고 유튜브에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URL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개인 카톡은 URL이 없지만 이 카카오톡 채널은 URL을 제공해 준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리자 권한을 제공해요. 무슨 말이냐?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같이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은 여러분 핸드폰에서만 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는 어플 받으시면 제가 얼수의 권한을 드리면 여러분이 얼수 대신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여러 명이서 동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게 요 카카오톡 채널의 장점이고, 만드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는 어플 받으시면 돼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요거 만드셔서 이름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2차수까지 수업을 잘 들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셨던 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 올릴 만한 요소가 있는지 또는 어떤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이 SNS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채널마다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 카카오 스토리의 특징, 그죠? 주부 타겟, 인기도 하락, 뭐 스토리 채널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죠? 페이스북은 확장성은 좋다. 공유도 되고 링크도 되고, 그죠? 그리고 개인 계정은 친구 수 5,000명, 비즈니스 계정은 페이지지만 도달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인스타그램도 광고하기엔 좀 부적합하지만 사진의 개수라든지 동영상 길이, 그죠? 해시태그 개수 뭐 등등 이런 좀 제약사항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키워드라는 부분,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리 매장 상호도 검색해 보시고, 제가 만약에 뭐 인천에서 인천 맛집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인천 김치찌개 맛집 이런 단어로 써가지고 전략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단어에 붙는 게 아니라 전략적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걸로 상권 분석, 그죠? 타겟팅 된다라는 거. 남성, 여성, 연령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러분의 상호명이라든지 아이템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상담 채널.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쭉 모은 사람들을 토대로 단체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벤트나 공지사항 등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배우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기술보다는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거. 계정 설치부터라도 유튜브 보시면 따라 하실 거 되게 많아요. 또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온라인 마케팅에 꼭 좋은 기회를 가져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궁금한 거 한번 저한테 얼쑤 메시지 보내주셔도 괜찮고, 또 유튜브 한번 다시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